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는 겨울이 되면 뭐가 가장 무서워요? 저는 워낙 추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한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파 때문에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또 빙판길 걸어가다가 꼬당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네요. 솔비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겨울이 좀 싫어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싫은 것만 얘기했나요? 그래도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때는 여러분 감기 조심! 그리고 또 빙판길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빙판길을 걸을 때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도로에서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겨울에 무서운 거 하나 추가요. 솔비 씨,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어? 평소에 미리 알고 대처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맞네요. 우리에게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해볼까요? 도로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도로가 발전하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에는 각종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도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겨울철 도로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장진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서 교통 지도와 사고 줄이기 업무를 하고 있는 김용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요, 날도 춥고 또 비나 눈까지 내리게 되면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요, 겨울철 안전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연구원님, 주로 12월과 1월에 결빙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이제 결빙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이제 전체 결빙 교통사고의 73%가 집중됐습니다. 이제 또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6에 비해서 이제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은 2.5로 약 2배,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고는 주로 고속도로 쪽에서 많이 발생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치사율이 이제 16.1로 이제 전체 일반 16.1.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비해서 주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실 때는 특히 이 부분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고속국도 전체 치사율의 3배나 되는 거네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눈이나 비가 온 뒤에 도로가 어는 현상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빙 또는 블랙 아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블랙 아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블랙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는 도로에 생긴 얇고 투명한 얼음막으로 운전자가 눈으로 인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살얼음 사고 운전자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도로가 얼어있었다는 몰라요. 사실을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도로 살얼음 사고는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교량은 주변 도로에 비해 노면 온도가 2에서 4도씨가량 낮고 터널 입구와 출구는 1에서 3도씨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일반 도로 구간은 젖어 있더라도 교량은 얼어 있을 수 있고 터널 입구는 젖어 있더라도 출구는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젖어 있는 도로를 달리면서 얼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기가 예상하기가 또 쉽지 않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블랙 아이스가 왜 이름에 블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블랙 아이스는 한마디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블랙 아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클리어 아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팔트가 검은색이잖아요. 그 위에 투명한 얼음막이 있으면 도로 색깔처럼 검게 보이겠죠.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클리어 아이스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블랙이라고 붙어가지고 뭐 강력한 혹은 위험한 얼음 이런 뜻일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 운전자분들이 블랙 아이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약 50%의 운전자는 도로 살얼음, 즉 블랙아이스 위를 주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살얼음, 결빙이 발생 시 교통사고가 약 20배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예. 네. 이게 도로 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블랙 아이스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쵸. 네네. 도로에 차들이 막 엉켜 있고 화재 발생하고 심지어 이 사상자가 많이 나와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난히 2019년도에 이런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2019년에 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 사고는 상행과 하행선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상행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새벽 4시 40분경 상행선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분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고 20명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약 4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20여 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구간이 특히나 살얼음이 심하게 얼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교량 구간이었습니다. 구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겨울하면 우리가 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겨울 비가 특히나 또 블랙아이스의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상저 영천 고속도로 사고 말씀해 주셨던 그 날도 새벽에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내린 날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한다는 어떤 통계가 있을까요? 맑은 날보단 비 또는 눈이 와서 이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울 때 이제 교통사고가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특히 겨울철 도로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치사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월과 1월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 오는 날의 평균보다 약 37% 정도 치사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겨울비는 이제 기온이 내려갔을 때 이제 블랙 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제 제동 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치사율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도로에 이 수분이 있을 때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블랙아이스라는 게 형성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녹은 눈이 재결빙될 때, 오는 비가 내릴 때, 안개나 서리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안개나 서리에 의해서도 블랙아이스가 생겨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구리 포천 고속도로 사고는 녹은 눈이 재결빙되어 발생했고,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는 오는 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영천 녹종교에서도 도로 살얼음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는 안개 서리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어는비입니다. 이러한 어는비는 영하인 상, 하 대기층 사이에 네. 영상의 대기층이 끼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기층을 우리가 흔히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역전층 발생 시 저 상층부에서 눈으로 내리다가 중간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비로 바뀌게 비가 됩니다. 됐다가 사실 이게 빗방울의 형태이지만 온도가 거의 0도씨 가까워 네. 얼음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닿는 노면이 영하일 경우 노면에 닿자마자 바로 얼어요. 얼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겨울철 비가 내릴 때 또는 교량 위에서는 다른 주변 도로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조심 운전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비나 눈이 내릴 때는 특히나 운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어는 비가 내려서 땅에서 어는 그 시간이 10분 정도면 살얼음층을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방 맞습니다. 생기네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대처하거나 예측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블랙아이스가 얼마나 무섭냐면 뭐 도로 위에 저승사자다, 암살자다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실제로 이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제어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은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미국 아크론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른 노면의 마찰 계수는 약 0.9, 젖어 있을 때는 약 0.75, 눈이 쌓여 있으면 0.35,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0.18로 낮아집니다.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블랙아이스와 마른 노면이 약 5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노면의 마찰 계수를 운전자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면의 마찰 계수가 5배 많아졌다, 5분의 1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동거리가 이론적으로는 5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차간 거리를 5배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블랙아이스 노면에서 그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도 마른 노면에 비해 5분의 1만 밟아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속할 때 예를 들어 마른 노면에서 5만큼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하면 블랙아이스 노면에서는 1 이상만 밟아도 차량 바퀴가 헛바퀴 돌면서 돌아버리는 위험.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는 가속 페달도 살짝살짝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살짝살짝 밟아야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빙판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도 6배가량 도로 표면이 더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짜잔! 오늘은 제가 왔지요. 오늘 우리 혜빈 리포터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저에게 특별 임무를 하나 맡기셨어요. 바로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우리 혜빈 씨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허투루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블랙아이스라고 불리는 이 살얼음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다양한 실험 준비했으니까 기대되시죠? 같이 알아볼까요? 저 하차할게요. 저희 아까 한 번. 오늘 제가 아주 든든한 조력자 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체험교육센터 김광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사실 제가 여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처음 들어봤어요.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 교육을 넘어서서 직접 현장 위주의 실습을 교육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 교통사고 중에서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유독 높더라고요.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도로 살얼음이라는 것은 도로 표면에 얇은 막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평소에 운전하듯이 빠르게 운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미끄러지고 순간적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대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차를 꿍 하고 부딪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실험들이 진행될까요? 제동거리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저희가 실험하기 위해서 미리 블랙아이스랑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좀 구사해 놨어요. 먼저 속도별로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차종별로, 그 다음엔 도로 형태별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30km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0km면 거의 서행이죠. 예, 그 맞습니다. 정도는 가볍습니다. 가시죠. (30km면은) 느린 속도인데도 이렇게나 멀리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30km도 블랙아이스는 이 정도로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제동거리 보시면은 우측편에 10m 조금 넘고 20m 조금 안 되는 한 12m, 13m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엔 속도를 높여서 한번 가볼까요? 솔빈이 30km에서도 이랬는데 50km일 때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또 제가 별명이 깡솔빈이거든요. 한번 불살라 봅시다. 와, 40m가 넘었어요. 그렇죠. 40m 훨씬 넘었죠. 지금 보시면 50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노면에서 했을 때가 10m 조금 넘었으니까 거의 4~5배가 늘었네요. 네, 거의 4~5배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근데 노면에서도 이미 이 정도 나왔는데 네. 블랙아이스 때는 몇 미터 예상하시나요? 블랙아이스 때 저기 보시면 60m라고 표시돼 있죠.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 네. 저거 넘을 것 같습니다. 저 넘어서 네, 가신다고 저기 산 있는 쪽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먼저 하차죠. 잠깐 저 하차할게요. 아, 저희 아까 함께한 운명이라고 같이 가셔야죠.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실제 체감은 저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60을 훨씬 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m 훨씬 넘어간다고.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고 이거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미끄러운 노면일 경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뒤에 많이 보던 차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일반 도로에서 많이 보는 1톤 화물 트럭이랑 그리고 시내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저는 사실 뚜벅이여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버스 결과가 좀 기대돼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교수님 근데 이 트럭이랑 버스 보니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동거리가 길더라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화물차 같은 경우는 50m까지 네. 거의 50m까지 나왔고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나왔죠. 갔죠. 네. 100m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운 차량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곡선 부분 미끄러운 노면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가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기 저희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화면 밖까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니
아니, 곡선도로가 직선도로보다 한 20배 정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차량이 이제 곡선부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면요. 차량 선회 시에 차량 옆방향으로 횡풍이나 원심력 등이 불안정한 이제 작용을 하게 네. 돼요. 그렇게 되면 차량 진행 방향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언더스티어 현상, 그리고 차량 앞쪽이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는 오버스티어 현상들 같이 차량이 곡선부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쵸. 그 속담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속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면 제동거리가 4배로, 그 25분 4배로 증가한다고 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게 되면 제동거리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오. 그래서 미리 감속하시거나 서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겪어봤잖아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올겨울 모두 함께 안전운전하세요. 와, 블랙아이스.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고 위험한 줄 알고 있었는데도 속도 차종 또 도로 형태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걸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다. 경각심이 확 들었습니다. 솔빈 씨 직접 실험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 게 어허. 이런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아,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실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심장이 덜컹거립니다. 그래도 우리 솔빈 씨가 그 열심히 해준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블랙아이스의 위험성 더 생생하게 전달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실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또 차종과 도로 형태에 따라서도 제동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겨울철 미끄러운 도로에서 또 조금 더 취약한 차종이 따로 있을까요? 속도와 이제 제동거리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거리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요. 노면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제동거리가 보신 것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차종에 따라서는 이제 승용차, 화물차, 이제 버스 순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차가 무겁고 큰 순이네요. 네, 맞습니다. 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이제 속도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가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토바이 같은 가벼운 차종은 어떤가요? 가벼운 차종도 이제 중량이 낮기 때문에 제동 거리는 짧을 수 있으나 이제 빙판길에서 이 조향 감각을 잃기 쉽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조향 감각이라는 게 네,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조향인데 이게 운전을 하는 조작을 하는 기능이라고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바이는 이게 조금만 이게 핸들을 틀어도 미끄러지기 많이 쉽기 하죠. 때문에 네. 더욱 더 유의해야 되는 차종입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험을 해보면서 곡선도로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화면에도 딱 티가 났어요. 솔빈 씨 표정에서 네, 정말 느껴졌어요. 뜨악했던 경험이에요. 차가 회전을 하면서 멈추지를 않고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장 박사님, 이 곡선 도로에서 급제동이 더 위험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곡선부에서는 차량의 진행 방향인 이 종방향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횡방향 마찰력은 종방향 마찰력보다 더 작습니다. 작아요. 물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도 종방향 마찰 계수에 비해 횡방향 마찰 계수를 약 4분의 1 정도로 설정을 하거든요.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미끄러질 수의 위험성이 4배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 운행을 하실 때 곡선부를 주행하시거나 특히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램프 구간을 운행하실 때는 특히 더 조심 운전하셔야 합니다. 곡선부 진출입 구간 기억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운전자 스스로 제어하기도 힘든 것이 바로 블랙 아이스인데요. 사전에 미리 알고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박사님, 실제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 살얼음 지점을 빨리 파악해서
이를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차량에 부착된 차량 센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도로 살얼음 검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 네네. 첫째, 차량 센서를 이용한 도로 살얼음 검지 원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차량이 주행을 할 때 차체의 이동 속도와 차량 바퀴의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속도는 거의 유사한데 마른 노면에서 근데 이 블랙아이스 노면, 특히 미끄러운 노면을 지날 때 이 두 속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저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계산을 통제하게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도로 살얼음 검지 원리는 우리가 노면에 눈이 쌓여 있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는 노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굴절하거나 산란하게 됩니다. 빛이 얼음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굽어 보이잖아요. 튀어 보이죠. 이게 이제 빛의 굴절 현상이고 이게 얼음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스키장 가면 굉장히 눈이 부시잖아요. 반사되잖아요. 이 빛이 난반사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로 살얼음을 검지하게 되고 그 검지된 정보는 주변 차량에게 즉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사항을 미리 인지했을 경우 사고를 약 8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10%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실제 적용이 된다면 약 교통사고를 8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위험 사항을 감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블랙 아이스도 미리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블랙아이스 위험도는 몇 %입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오늘 이 구간 조심하세요. 미리 오. 예측을 하는 거죠. 좋은데요? 혹시 이런 기술은 없나요? 그런 유사한 기술이 또 저희 그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요. 차량의 외기온도 센서를 이용한 노면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외기온도 센서로부터 온도 데이터를 받고 이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데이터와 융합 분석해서 노면 상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된 정보는 이제 뒤따르는 차량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그 기상청에서도 도로 살얼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로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좀 검색하다가 재밌는 제목을 봤어요. 커넥티드 카도 겨울철 도로 안전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실제로 사용되는 곳이 있나요? 네, 커넥티드 카는요. 이제 기존의 독립형으로 주행하던 자동차들한테 이제 V2X 통신을 기반으로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뭐 주위의 다른 자동차나 뭐 도로의 인프라, 보행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안전 주행, 뭐 교통 혼잡 방지 등 일상생활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상용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미국의 도로국과 이제 교통부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겨울철 도로 관리 시범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뭐 CITS 그리고 이런 커넥티드카 이제 시범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등 앞으로 V2X 통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V2X, Vehicle to Everything이란 뜻이죠. 우리가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 한창 흥했잖아요. 이 사물을 모두 인터넷과 연결해서 뭐 냉장고가 우리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네. 있게 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도로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 블랙아이스의 위험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는 세상. 역시 과학의 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맞아요.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겨울철 도로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블랙 아이스만큼이나 운전자들을 참 괴롭게 하는 게 또 있죠. 바로
눈입니다. 아, 눈이요. 이게 실내에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바라보면 너무 좋은데 예쁘죠. 운전할 때는 또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이 블랙아이스만큼이나 눈이 참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눈 온 날 교통사고 건수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눈이 오지 않은 날과 비교했을 때도 이 교통사고가 약 18% 정도 증가했다는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고 심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고 처리 피해액도 하루 약 7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눈이 오거나 이제 결빙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눈길에서 운전을 해야 될 경우 박사님 좀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는 무조건 감속 운행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맞습니다. 이런 감속에 대한 기준이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노면에 눈이 2cm 미만 쌓였을 경우 20% 감속 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2cm 이상 쌓이거나 결빙 시에는 50% 감속 운행하셔야 됩니다. 절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길어지는 제동 거리에 맞게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눈이 2cm 이상 쌓였는지 이하인지 이거를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그 부분은 기상청의 기상예보 또는 기상실황 정보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운전자가 눈으로 인식하기에 2cm가 아니다. 이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때는 노면에 눈이 쌓여서 노면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아스팔트나 이 도로 색깔이 보이지 않으면 1cm 이상 이상이고. 쌓였다고 보시고 무조건 50% 감속 운행하시라고 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스노우 타이어 그런 얘기 맞아요. 하죠. 이런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나요? 네, 일단 이제 겨울철 제동 거리는요, 뭐 도로 노면의 상태,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도로 노면의 상태, 뭐 비나 또는 눈이 온 그런 상태는 운전자들이 직접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타이어나 운행 속도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눈길에서 이제 시속 40km로 달리다 제동할 경우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한 반면 일반 타이어는 제동 거리가 한 37m 정도 두 배네요. 의 성능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판길 테스트에서도 겨울용 타이어가 이제 일반 타이어보다 약 14% 정도 제동 거리가 더 짧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노면의 상태 정보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가능하다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고 눈길 감속 운전은 필수다. 필수다. 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부지런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들 외에 좀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운전자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상식이시겠지만 이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게 바로 도로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네, 특히 겨울 운전에서는 이런 표지판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끄러운 도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보통 이제 위험구역 30m에서 200m 전방 도로의 우측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겨울에는 이제 눈이나 빙판길 때문에 더 위험하므로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표지판과 이제 비슷한 생김새로는 상습 결빙주의 표지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표지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고르지 못한 노면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평평하지 못한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주의를 주는 그런 표지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사 구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꽁꽁 얼어버린 내리막 또는 오르막을 운전을 하실 때 과속을 하거나 하면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판들을 보신다면
꼭 감속 운전 등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표지판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자세히 경각심을 가지고 잘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들 잘 기억해 둬야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정보 또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겨울철 도로 살얼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눈이 안 내리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도로에 전기열선을 매설하는 방법입니다. 열선을 까는군요, 도로에. 네, 맞습니다. 도로에 열선을 깔 수 있군요. 네네. 도로에 전기열선을 깔아 도로를 따뜻하게 데움으로써 살얼음이라든지 눈이 다 녹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전기열선은 그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료가 발생되고요. 하중으로 인해 전기열선이 단선, 끊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본선에 전기열선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경사로 등에 설치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 열선이 뭐 주택가, 이면도로, 경사도로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실 큰 사고는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고속도로에 적용이 가능하고 운영 비용도 적게 드는 새로운 기술 없을까요? 겨울에는 눈이 내려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무척 두렵기도 한데요. 하지만 도로를 따뜻하게 만들어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이를 위해 도로에 전기열선을 매설했는데요. 이러한 전기열선은 과도한 전력 소모,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단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여름철 도로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열을 땅 속에 모아두었다가 겨울철 도로를 따뜻하게 하는 이른바 지중 추결 방식의 로드 히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로드 히팅이란 도로를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이고요. 지중 추결이란 땅 속의 열을 저장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름철 도로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땅속 온도는 15도 정도로 거의 일정하지요. 그래서 도로에 물 순환 파이프를 매설하여 도로에서 데워진 물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보내 땅속 온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땅 속에 저장한 열을 이용하여 겨울철路面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지반은 추결 및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열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한 열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도로에 내리쬐는 열을 30%만 모으고 이렇게 모은 열을 50%만 저장해도 겨울철 약 90일간路面 온도를 3도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로드 히팅 기술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LPG 가스보일러를 도로에 설치하여 물을 데우고 이를 이용해 도로 살얼음을 예방하는 로드 히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순수한 지열을 이용하여 도로 살얼음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이는 화산이 많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중 추결 방식의 로드 히팅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로에 적용한 결과 겨울철 대기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더라도路面 온도는 영상 3도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술은 현재 저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실험시설인 연천 SOC 실증센터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지중 추결을 이용한 로드 히팅 기술은 겨울철路面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겨울철 제설, 살얼음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소규모 실험체인 포장 C편을 이용하여 검증했는데요.
실제 도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도로 규모의 현장 실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교량, 터널 입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 사고는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겨울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운전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겨울철 이제 눈이 오거나 이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행이나 감속 운전은 당연히 필수로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리 차량 점검을 하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는 점검 꼭 해야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공기가 수축하기 때문에 차량 바퀴에 공기압을 적정 상태로 유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보통 대기 온도가 이제 10도 정도 떨어지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은 약 8% 내외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저희가 불어놓은 풍선을 차가운 곳,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넣었을 때 이제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바퀴에 공기압이 빠지고 이제 쭈그러들게 되면은 이제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차량의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 차량이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핸들이 꺾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꼭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블랙 아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블랙 아이스를 만나게 되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블랙 아이스를 만나서 미끄러진다고 하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대로 꺾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아니라면서요. 네네, 아닙니다.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차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셔야 되고요. 근데 핸들을 과도하게 털어보면 차량이 반대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씩 돌려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동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핸들을 틀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운전할 때 무엇보다도 감속 운전이 중요하고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으로 조금씩 돌려라.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평소에 우리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인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인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깊은 땅 속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국산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해 놀란 가슴 쓸어내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진 발생의 원인인 단층을 연구하려면 땅속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어 지층의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멍을 시추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추공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수직이 되지 않고 편차각이 생기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시추공 궤적을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내시경처럼 땅속 시추공 주변의 암석의 성질과 지층, 시추 공벽의 상태까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죠. 단층 연구뿐 아니라 가스나 광물 자원 탐사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더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인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질병과 싸우는 특별한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암표적 총알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 치료입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여러 부작용이 뒤따르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죠.
암표적 총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암의 위치는 X선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탑재한 총알 형태의 임플란트를 암 조직에 침투시켜 근적의 선을 째면 약물이 방출되는 시기죠. 동물 실험 결과 암 크기가 줄어들고 카테터를 이용해 국소 전달 기능도 검증됐는데요. 임상까지 쭉쭉 성공해서 암 치료에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F 영화 속에서만 보던 홀로그램 이미지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공간상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홀로그램 영상의 단추를 누르면 비접촉이지만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벌써 큰 성과도 얻었습니다.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에 선정된 것이죠. 연구진은 향후 실증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예정인데요. 가까운 우리 일상에 널리 활용되어 누구에게나 편리함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모드 이쓰다! 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익한 도로 안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가 겨울철 도로 안전에 대해서 연구해 오던 것을 조금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무쪼록 이번 겨울에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제 뭐 과학적, 공학적으로 이제 겨울철 안전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시청자분들, 운전자분들께서 꼭 숙지하셔서 이번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안전한 겨울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